4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TCG 인덱스 아직도 18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엄청 멀고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3%를 뚫어낸 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의 힘을 간과하기 어렵고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펌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 시즌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몇 가지 더 긍정적인 재료들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반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애킨스 신임 SEC 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 상원 표결 잘 진행돼서 52대 44. 이 반대표가 44가 나왔다라는 것도 조금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사인만 하면은 정식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당연히 사인하죠. 자기가 지명한 인물이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듯이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이고 블랙록과의 커넥션을 비롯해서 흥미진진한 포인트 지점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을 나의 최우선 업무로 삼겠다.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둥에 대한 세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백악관 세팅 진작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SEC 위원장까지 정식으로 취임이 되면 또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입법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긍정적인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알트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는 인물입니다. 조지 행정부 시절에 6년 동안 SEC 위원을 역임을 했고 시큐리타이즈에서 이사회 멤버를 또 역임을 했고 시큐리타이즈, 앵커리지 등등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다가 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플러스 이런 관련 투자액이 600만 달러 플러스 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까지 보여져 왔던 어떤 단순히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플레이어로서 일을 해왔다라는 거. 시큐리타이즈 이사회 참여도 그렇고 디지털 상공회의소 산하의 토큰 얼라이언스에서 이 공동의장을 역임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명확한 규제를 제공해서 혁신을 유도하겠다 이런 멘트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당연한 거다. 게리 겐슬러 취하의 SEC와는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미 SEC는 달라져 있죠. 헤스터 피어스가 이끄는 암호화폐 TF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전폭적인 정책 방향성이 규제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 이제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쭉쭉 쫙쫙 쏙쏙 나아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12%대 반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2,000달러 기본 빵이니까 기본 지지라인으로 또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관세 유예를 통한 반등 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상품까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상품 라인업이 확장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어떤 ETF 상품들이 이제 서서히 더 가속도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ETF 상품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ETF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 전통 금융시장 안에서도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알트 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알트 대장이 잘 가야 한다. 그래야지 알트 시즌 열린다. 뭐 이렇게 또 절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상황 전반이 흥미로운 재료다라고 또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 이게 또 지금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기능 승인 신청과 관련된 일정을 질문해 왔다. 해당 승인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마감일은 10월 말이다. 최종 승인 또는 거절 전에 중간 마감일이 5월 말 또는 8월 말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ETF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ETF에 대한 수익률뿐만 아니고 플러스 이 스테이킹 수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기관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비트코인 ETF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매력을 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기능이 언제쯤 승인될 것인가? 저는 10월 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빠르면 5월 말, 그 전에 그 6월 뭐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아닐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봐야겠죠. 하지만 폴 애킨스가 취임하고 나면 이제 취임빵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런 ETF 관련한 이슈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F 승인, 스테이킹 승인, 플러스 XRP, 솔라나, 도치코인 이렇게 지금 ETF, 현물 ETF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승인 되게 쉽잖아요. 방향성은 또 세팅이 됐고,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2배 롱 ETF까지 지금 나와버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방향성 세팅은 끝났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엘리츠,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바닥 확인했다. 다음 방향은 업, 상승뿐이다. 두려움은 매도자에게 있고 기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믿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XRP도 단방에 다시금 2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2달러 지지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2달러 위에서만 약간 자리를 좀 잡아준다라면 충분히 여러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XRP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료 삼아서 반등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쌓이고 있는 게 흥미롭게 느껴지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XRP 올해 가격을 5.5달러로 전망을 했고, 무엇보다 히든 로드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난 히든 로드 인수를 해버렸고, XRP 2배 레버리지 ETF는 출시 첫날부터 나름의 중박 이상, 완전 아싸리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리플 소송 과연 어떻게 공식 마무리, 이제 공식 마무리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법원의 테이블상으로는 4월 16일 이전에 완전 종료에 대해서 공식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4월 16일이 데드라인인데 이미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4월 16일 이전에 공식 항소를 철회하거나 소송 종료, 공식 선언, 이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프 서류를 제출 대신에 합의 또는 취하 공식 발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4월 16일이라고 해봤자 데드라인이 다음 주요, 다음 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공식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게 또 XRP 시세 반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또 한 가지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알리,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XRP 네트워크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1 XRP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626만 개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XRP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끈뜨끈 따끈따끈 후끈후끈하다 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주요 지지선은 1.67달러와 1.39달러, 주요 저항 라인은 2.04달러와 2.38달러, 지금 현재 2.03달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잘 받아주면 다음 타깃은 2.38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봉막스 역사는 XRP의 다음 물결이 16.5달러 이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가격에서 거의 8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 주간 차트인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한 1년여에 걸쳐서 6만 % 랠리했던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만큼의 요 정도 수준의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1차 폭등 나왔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차 폭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반복된다라면 16.5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숫자인데 과연 뭐 전망들은 다채롭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도달 가능성은 일단 3달러 위에서 역사적인 고점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 이후에 5달러 돌파 뭐 이 정도 숫자까지 현실화 된다라면 그때부터 조금 더 전폭적인 숫자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아저씨가 전폭적인 얘기를 또 공개 석상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살펴보고 있다. 어떻게 살펴보고 있다? 제거하려고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조점이 리플이 지금 또 밀고 있는 게 RLUSD다 보니까 리플도 주요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리플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리플랩스는 여전히 RLUSD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고 규정 준수를 우선시하고 실제 금융을 위해서 구축되어야 하고 RLUSD는 표준을 따른다. 시총은 2억 5천만 달러에 근접했고 거래량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RLUSD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나름의 위상을 갖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 5대 스테이블 코인 안에 RLUSD가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잘 굴러가고 있고 정책적인 백업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짚어봤던 부분인데 최초의 암호화폐 기반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연간 거래 처리량이 지금 추정되는 숫자가 3조 달러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히든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관급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기술과 네트워크를 리플이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XRP 레저와 히든로드가 통합될 경우에 연간 3조 달러 규모 가운데 일부가 이제 XRP 레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RLUSD에 대한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수수료가 또 XRP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XRP의 가격 반등 가능성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프라임 브로커 이 히든로드 인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급등 급락 양상 속에서도 전략적인 스탠스 잘 견지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